안녕하십니까. 네, 잘 하고 계시죠? 왜 또 아니에요 또. 자, 보시고 이제 꾸준히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누가 오더니 이제 조용히 물어봤어요. 등기는 너무너무 어렵대요. 버릴까요? 근데 볼다가 큰일 나요. 뭔가면 최근 추세가 세법이 좀 어렵게 나와요. 세법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등기를 버려버리면 장담을 못해요. 지적한 게 좀 힘들어 좀. 그래서 좀 더 하셔야 돼. 자꾸 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맨날 하는 말이 이제 등기를 잡아놓으시면 민법 때는 좀 편합니다. 민법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보셔야 돼요. 보시고 우리 지난주에 이제 그 1장 이제 지적 측량하고 좀 정리했는데 제목만 볼게요. 일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그거 봤어요. 지적 측량 보시고 그 지적 측량은 크게 세 가지예요. 지적 측량의 대상, 지적 측량 절차, 또 하나가 이제 지적 측량 적부 심사 딱 세 가지. 그래서 책에서 공부하실 때 그 세 개 위주로 많이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등기법 들어오시면 등기법 1장 파트는 보통 시험 문제가 한 개나 두 개 나올 거예요. 우리 시험에. 그런데 큰 비중은 좀 떨어지는데 대신에 민법까지 이어지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그거 나올 거예요. 이제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크게 두 가지. 언제? 첫 번째 뭐?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두 번째가 이제 등기부의 일부의 변경, 경종, 결제. 그러니까 표정이 또 난감해하는 표정이에요. 자, 보시면 이제 어딘가면 그 책에서 이제 거기 자 58페이지 부기등기 서브노트 58페이지 부기등기 보시고 크게 두 가지. 다시 첫 번째 부기등기는 첫 번째가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하나. 두 번째가 이제 등기부의 일부의 변경, 경종 나왔고. 그럼 이제 그거 외워야죠. 이제 권리의 변경은 보세요. 권리 변경. 자, 주등기한다, 부기등기한다. 그때 달라요. 그래서 이제 권리 변경은 이해관계인이 처음부터 없을 때 또는 이해관계인이 승낙서를 주면 그때는 부기등기하고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한다.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자 표정이 지금 막 왔다 갔다 해. 지금 난리 났어 이제. 자,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등기할 대상 봐야죠. 자, 대상에서 그 등기할 대상 파트는 올해 하나 이제 시험 나올 차례예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첫 번째 일물일권주의 표 있죠. 첫 번째요. 부동산의 일부에 용의권은 등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부동산의 일부에 처분행위는 X 안 되고, 밑에 이제 권리의 일부 지분에 대한 용의권은 안 되고, 지분의 처분행위는 된다. 그 표 보셔야지. 그래서 이제 책에서 60페이지에 있는 일물일권주의 원칙과 예외 표, 그 표는 꼭 외우셔야 되고 아마 올해 시험 보러 하시면 또 나올 거예요. 뭐 각하사를 물어보든 대상이든 반 겹칩니다. 이때고. 두 번째가 이제 하천. 하천도 등기할 수 있죠. 하천은 무슨 권리? 소유권, 저당권, 뭐 권리, 질권 등기할 수 있다. 쭉 나오고 이제 비교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하천에 대한 용의권은 등기할 수가 없다. 나오겠죠. 됐고. 옆에 61페이지가 지금 또 있어요. 3번.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 그 박스 있죠? 이렇게 하세요. 이제 앞으로 우리 등기할 물건은 토지 및 건물이죠. 토지는 다 알고 있고 건물이 문제인데 건물만 등기한다. 그럼 안 되죠. 우리는 건물의 외관만 갖추면 등기할 수 있다. 건물 외관이 뭐가 있다? 정착이 되고 지붕과 주벽 또는 기둥 이렇게 나와야죠. 이제. 그래서 그 표는 꼭 보셔야 돼.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나고 나머지 뒷부분은 이제 거기 나올 거예요. 민법 시험에 186, 187 양자 비교 민법 시험 문제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자, 등기 효력 파트. 이제 등기 효력은 용어 정의 쭉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거 좀 잘 보세요. 추정에 관한 판례, 추정력 파트. 그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됐고. 우리 시험은 작년에 나와서 이제 올해는 그냥 판례 결론만 딱 아시면 돼요. 되고. 66 이제 등기의 유효요건. 이게 가지고 각종 판례 결론이 있죠. 판례 결론 쭉 보시면 돼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됐고. 자, 그다음에 2장 가면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그거 보셔야지.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보시면 자, 보시고 이제 자, 또 올려보세요. 자, 구분 건물. 이제 구분 건물의 경우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 그러면요. 요 구분 건물도 자, 1부동산 1등기록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자르세요. 그러면 현재 301호 소유자가 301호의 등기사항 증명을 때문에 네 부분 줘야죠. 자, 제일 앞부분이 뭐다? 이제 일동 건물의 표제부.
1동 건물의 표제부. 우리 흔히 말하던 101동의 표제부고, 그 다음은 이제 9분 건물의 표제부 301호고, 그 다음 이제 갑구와 을구. 요게 이제 1등기 기록이죠. 됐고, 첫 번째 하나 또는 보세요. 1동 건물의 표제부 또 잘라야죠. 아래 위로 잘라서 위에는 뭐다? 위에 이제 1동 건물의 표시. 그럼 제목이 1동 건물 표제부니까 1동 건물. 밑에가 뭐다? 밑에가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자, 또 보세요. 지금 제목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죠. 그럼 여기는 이제 어떤 사항을 적어줘야 돼요? 응? 공부 안 했어요? 자, 표정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표정이에요 지금. 자, 보세요. 제목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니까 뭐 소재, 지번, 지무, 면적. 제일 앞에 토지 일련번호 들어와 있고 이렇게 되고, 하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구분 건물의 표제부예요. 또 잘라야지. 아래 위로 잘라서 이제. 자, 위에는 무슨 칸? 건물이 와야죠. 위에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301호 건. 밑에가 뭐다? 대지권의 표시. 자, 또 제목이 대지권의 표시 그랬죠. 여기는 뭘 적어줘요? 그렇지. 대지권 적어줘야지. 대지권 뭐? 대지권의 종류와 비율 이렇게 되고. 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기억하세요. 표제부에서 아래 거 2개 묶어서 이게 뭐다? 대지권 등기. 그럼 이제 시험 지문에 대지권 등기는 건물 등기기로 표제부에 한다. OX. 맞지? 그럼 또 봐요. 이제 건물 등기부 표제부에 대지권 등기 했죠. 자, 이거 대지권 등기란 말은 아파트에서 이제 토지 건물의 분리 처분을 금지하겠다 그 말이죠. 해놨고. 그럼 등간이 아무 말 안 해도 무슨 등기한다? 이제 대지권 뜻의 등기해야지. 자, 또 여기서 대지권 뜻의 등기는 요거는 이제 앞으로 아파트에서 건물 등기기로 토지 등기기로. 요건 이제 토지 등기기로. 어디에? 해당 구에. 어떻게 등기한다? 직권 등기한다. 이렇게 하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 가장 중요해요. 자,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제는 외울 때도 됐는데 이제 자 보셔야 되고 이제 하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일단 이제 구분 건물 등기부 구성 그거 특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래 거 2개 명칭 꼭 보셔야 돼요. 이렇게 명칭. 되고. 자, 그다음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 2장에서 이제 그거가 있죠, 이제. 2장에서 그 뭐랄까요? 인터넷에 의한 등기 열람 파트이죠. 한번 읽어주면 되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느낌이 뭐 그렇게가 시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1장, 2장 다 봤어요. 오늘은 넘어가서 이제 3장 가야죠. 자, 이제 78 가보시고. 오늘 수업 계획은 이제 3장을 해서 이제 3장에서 어려운 파트 쭉 한번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이거 등기 신청 형태 물어보는 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서류 파트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신청 절차는 나중에. 그래서 일단 앞에 나온 2가지가 좀 내용이 많습니다. 많고. 자, 최근 이제 78표 보시고 이제 내용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절차 총론에서 이렇게 표현해야죠. 이제 보세요. 첫 번째,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을이 갑에게 뭐 주고? 대금을 주면 갑이 을에게 등기할 서류 넘겨줘야죠. 이제 을이 서류 가지고 이제 뭐 한다? 등기를 신청하겠죠. 여기서 이제 흘러가요, 절차가. 이제 신청, 접수, 심사, 기록. 등기하면 끝이죠. 여기서 이제 잘라봐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신청부터 신청, 접수, 심사에 묶어서 여기를 등기 절차 그랬고, 또 이제 절차에서 이제 우리는 뭐만 해요? 신청만 하는 거죠. 또 하나 신청하는데 또 잘라줘야죠. 3가지. 첫 번째는 이제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을이 등기할 때는 서류 가지고 와야죠. 서류 서면주의다 부르고. 또 하나 등기할 때는 출석을 해야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3개를 묶어서 우리 흔히 그렇게 해요. 이제 등기 신청의 3대 원칙 그랬죠. 근데 또 보세요. 원칙은 공동인데 언제나 공동이에요? 아니죠. 첫 번째 요거 해야지. 이제 등기 신청 형태를 봐야지. 이제 이렇게 했어요. 형태란 말은 그거 나올 거예요. 신청주의와 신청주의 예외 표가 딱 나올 거고. 이제 두 번째는 서면주의다. 지금은 서류라고 안 부르고 서류가 아니고 뭐라 불러요? 정보. 이제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자, 앞으로 이제 보시고 정보 대신에 뭐 집어넣어요? 서류. 여기 이제
신청 서류와 첨부 서류 이렇게 되겠죠. 이제 되고. 그다음 이제 출석주의다. 원칙은 출석을 하는데 보세요. 꼭 출석을 해야 돼요? 안 하고 인터넷으로 이제 전자 신청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등기 신청 방식 이렇게 이제. 그래서 신청이 3개 나와요. 3개 나오는데 여기서 자,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좀 내용이 많아요. 잘 보셔야 돼 이제 특히 보셔야 되고. 그럼 또 이제 나머지 자 뒤에서 이제 접수 심사 기록 여기 묶어서 이제 신청 후 절차 이렇게 합니다. 또 이제 하나 보시면 신청 후는 이렇게 할 거예요. 등기한 이제 접수를 받아서 심사해서 등기했다. 문제될 거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심사해 보니까 의뢰 등기가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등기한이 의뢰 등기를 이제 등기부 기록을 거부할 수 있죠. 그게 뭐다? 그게 각하처분이고 이제 또 이제 하나는 각하처분 떨어지면 이제 갑과 을 기분 좋아 나빠요. 한번 싸워야 되겠죠? 한번 싸우자. 이게 뭐다? 이의신청.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 요 신청 후는 요거 나와요. 각하와 이의신청 파트. 흐름 좀 잡아셔야 되고. 대신에 이렇게 합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제일 어려워요. 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죠. 무조건 이제 하나씩 볼게요. 78 보시면 밑에 박스 이제 신청주의 봐야죠. 등기 다시 잘라서 이제 등기는 이제 신청주의가 있고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또 나와야죠. 이제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신청주의가 있고 예외가 있고 또 신청주의는 두 가지. 뭐와 뭐가 있다. 이제 당사자 신청과 감공서의 촉탁 이렇게 했고 이제 중요한 거는 보세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간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는 신청주의 예외에 해당한다. 그렇게 나오면 X. 이것도 신청주의. 근데 이제 간공서니까 표현을 다르게 쓴 거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신청주의 예외가 있다. 두 가지. 뭐가 있다? 등기관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4개 나와야 돼요. 신청, 촉탁, 직권, 명령 맺고. 이 4개에서 이제 4개에서 가장 원칙은 뭐다? 신청이 딱 되겠죠. 신청인데. 또 보세요. 신청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칙은 이제 공동 신청을 해야죠. 갑과 을이 같이 와라 그 말이고. 또 이제 갑이나 을이나 일방이 신청할 수 있다. 또 하나 갑과 을 말고 제3자가 올 수 있죠. 또 하나 제3자 이 파트가 이제 종류가 많죠. 이렇게 이제 뭐 첫 번째가 이제 뭐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이것도 있고 또 이제 채권자 대위 등기 구분 건물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한번 쭉 보셔야 돼요. 형태 보시고 여기서 이제 비교할 거는 첫 번째요. 자, 당사자 신청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죠. 과연 등기할 때 당사자가 누가 될 수 있는가? 그걸 이렇게 불렀지 이제. 첫 번째가 등기 신청 적격.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흔히 나와요. 등기 신청 적격 파트 첫 번째 하나고. 이제 두 번째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야죠. 갑과 을을 뭐라 불러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세요. 각종 등기에서 가장 중요해요. 각종 등기에 등기 권리자, 의무자 구별 중요한 포인트고 이렇게 되고. 또 이제 단독 신청에서는 종류 나와야 되겠죠. 자, 됐고 또 하나 특징은 뭔가 하면 최근 시험에 단독 신청 종류가 매년 시험 나왔어요. 올해는 이제 여기서 판결에 의한 등기, 요 판결도 한번 시험 나올 차례입니다. 이렇게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뭔가 한번 보세요. 시험 나온 포인트가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요거 봐야죠. 이제 원칙은 신청이었고, 그다음 이제 신청 예외로서 나온 게 촉탁이 있겠죠. 촉탁이 있고, 그다음 예외에서 이제 또 이제 등기한의 직권과 법원의 명령 4개 이제. 그래서 여기 책 잠깐 볼게요. 자, 79페이지 보시면 79 1번. 신청주의 원칙. 1번은 당사자 신청이고 2번에 간공서 촉탁대의죠. 자, 이렇게 하세요. 촉탁 파트 여기는요. 작년 시험에 단독문제가 시험이 나왔어요. 올해는 이제 그거 하시면 돼. 단독 신청 종류 비교합니다. 그래서 종류 볼게요. 자, 일단 거기 줄 좀 어주세요. 자, 98조. 자, 그 박스 2죠. 98조. 별표 하나 치시고. 아니, 79 법률 박스에 98조라고 쓰여 있잖아, 지금. 98페이지가 아니고. 대화가인데 대화가 지금. 자, 여기 보세요. 자, 98조. 여기 법률 조문이에요. 자, 1번. 자,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 국가나 지자체는 자, 줄 그세요.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그 말이 와야 돼요. 뭔가 한번 보세요. 촉탁 등기는 관공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촉탁도 신청주의죠. 여기도 이제 상대방이 신청을 하면 그때 해주는 거 촉탁도 이제. 또 이제 2항도 한번 보세요.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의무자일 때 이때 이제 보세요.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등기를 두고 촉탁해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촉탁도 신청주의죠.
여기도 이제 상대방의 의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이제 됐고 두 번째 2번. 자, 촉탁에 의한 등기에서 이제 그 첫 번째 뭐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자, 체납 처분이 무슨 뜻? 체납 처분. 세금 안 냈어요. 그 압류 누가 해요? 뭐 세무서나 지자체가 하겠죠? 그러니까 촉탁 등기죠. 오케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처분 제한 등기 줄긋고 또 하나 처분 제한 등기는 신청 어디다가 종류가 뭐가 있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 어디다가 해요? 법원에. 그럼 법원이 뭐 한다? 촉탁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쭉 내려가서 이제 자 주택임차권 명령 줄긋고 또 마찬가지 거기서 주택임차권 명령 신청 어디다가 해요? 법원에. 그럼 법원이 뭐 한다? 법원에서 촉탁 이렇게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제 기억하세요 이제. 촉탁 등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처분 제한 등기. 또 이제 주택임차권 명령. 또 하나 포인트 시판 보시면 법원의 명령이죠. 똑같은 명령이라고 여기다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임차권 명령 달라요. 그래서 이제 촉탁 등기 종류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작년 시험에 그 밑에 3번에 예규이죠. 예규와 똑같이 시험 나왔어요. 그대로. 예규는 그 예규는 하나만 볼게요. 제일 끝에 예규 줄 보세요. 제일 끝에 줄. 자, 간공소 촉탁 시 등기 기록과 대장의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 촉탁 수리 여부. 요 등기 이제 보세요. 촉탁이 들어왔는데 등기부와 대장에서 표시가 불일치해요. 요 등기는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줘요. 그러니까 촉탁 등기를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작년도 정답 지문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얘기 좀 이따 보겠습니다. 문제 풀 때. 자, 밑에서 이제 직권기한 보시고, 자, 직권. 자, 그 첫 번째 직권 보존 등기 있죠? 자, 그거 시험 단골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자, 줄거 보시면 첫 번째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그럼 이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자, 누구 촉탁이에요? 법원 촉탁이잖아요. 그럼 이제 보세요. 자, 등기소는 법원 촉탁은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 직권 보존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미등기 주택에 대해서 이제 임차권 명령 촉탁이 있을 때. 요거 우리 수업시간에 그림 많이 그렸죠.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렇게 해서요. 이제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차권은 흔히 등기해요, 안 해요? 등기 안 하죠? 살다가 이제 계약 기간 만료. 을이가 그한테 이제 보증금 내나 그랬죠? 그때 문제는 요 갑이 보증금을 안 줘요. 이사가면 돼요, 안 돼요? 이사가면 어떻게 돼요? 기존의 대항력이 소멸하겠지. 문제는 요거예요. 계약 기간 만료한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줘요. 임차인이 이사갈 수가 없죠. 이때 이제 을을 위한 제도가 뭐가 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어디 가야 돼요? 법원에 가야죠.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요. 이제 주택 임차권 명령 등을 신청하다 하면 법원은 크게 이제 세 개 따져봐야죠. 첫 번째, 자, 을이 임차인이 아니냐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된지 안 됐냐. 왜냐하면 여기서 임차권 명령 등은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만 할 수 있으니까 만료가 돼야 되죠. 세 번째 이제 보증금 반환 있냐 없냐. 이상 없으면 이제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 해야죠. 그러면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는 이제 법원이 신청한다, 을이 신청한다. 법원이 하죠. 자, 법원이 하니까 뭐다? 촉탁. 촉탁이 들어왔어요. 이제 촉탁 들어오면 이제 자, 등기간. 갑의 건물에 을을 위한 임차권 등기 해야죠. 등기하러 딱 봤더니 갑의 건물이 미등기예요. 그럼 등기할 수가 없죠. 그럼 등기한요. 자, 미등기라 못하겠다. 촉탁을 돌려보내면 을은 이제 보호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문제는 이 등기간은 법원 촉탁은 믿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 을명의에 임차권 등기 하려고 갑의 건물에 무슨 등기하고? 그렇지. 이게 이제 직권으로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의뢰 등기를 해줘라 그 말이죠. 이렇게 이제. 이게 그래서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표 경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꼭 아셔야 돼요. 어떤 경우인지 비교. 됐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제 직권 말소. 그 우리 맨날 이제 읽어봤어요 수업 시간에. 자, 그래서 이제 자, 직권 말소는 첫 번째 판매권을 행사했을 때 판매권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해야죠. 그럼 이제 그때 판매 등이 어떻게 한다? 그게 직권 말소 되고. 두 번째 수용. 자, 수용도 보세요.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했을 때 수용 토지에 있던 모든 권리 어떻게 한다? 그렇지. 원칙은 모두 다 직권 말소. 모두 다. 원칙은.
세 번째가 이제 각하사유 29조 152호. 29조 152호를 등기하면 그 등기 효력은 뭐죠? 절대무효. 절대무효니까 발견되면 직권 말소한다. 152호 위반이고. 네 번째가 이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했을 때 거기서 이제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 양립 불가능이죠? 자, 불가능이니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직권말소시키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 포인트 보세요. 그러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하면 우리가 맨날 이렇게 써요. 중간 처분은 직권말소입니다 그랬죠? 그걸 잘라보셔야 돼.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했을 때 양립 불가능한 중간 처분은 어떻게 하고? 직권말소시키고 양립이 가능하면 그건 존속이에요. 이렇게 이제. 거기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제. 되고. 또 그다음 이제 자, 말소 등기 시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의 등기. 줄 좀 거주세요.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말이 포인트입니다. 이제 이것도 사건 우리나라 부등 사건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요. 갑이랑 을이랑 자, 전세금 1억에 전세권 설정을 했고 을이 뭐다? 전세권자. 그럼 얘는요. 계약 기간 만료하면 전세금 받을 권리가 있죠. 근데 보세요. 이제 1년 남았는데 돈이 필요해요. 을이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제 병한테 딱 갔어요. 돈 줄거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병이 담보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을이 마땅한 담보가 없어요. 어떻게? 자, 보세요. 얘는요. 계약 기간 끝나면은 전세금 받을 권리가 있죠. 전세금 담보로 돈 빌리면 돼, 안 돼? 되죠. 이게 이제 전세권 목적의 저당권 설정이 되겠죠. 이렇게. 그 문제는 보세요. 을은 전세권자고 병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자죠. 그래서 문제는 을의 등기가 지어지면 병의 등기 어떻게 돼요? 이게 따라 지어져요. 병이 뭐다? 병이 이제 말소 등기의 이해 관계인이에요. 왠가 한번 보세요. 을의 등기 지어지면 따라 지어지죠?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이제 계약 기간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을이 병한테 먼저 와야 돼. 이번에 전세권 말소하게 승낙서 적어줘 이렇게 하죠. 그럼 이제 병 뭐라 그래? 뭐 돈 내놔 이렇게 되겠죠. 돈 받으면 뭐 줘요? 승낙서를 이제 을에게 주고 을은 그럼 자기의 등기필 정보랑 승낙서를 이제 갑을 줘야죠. 이제. 상한으로 전세금 주고 이사 갔다. 그럼 그다음 갑은 이제 등기소 가서 을의 등기를 지워요? 병의 등기를 지워요? 그렇죠. 갑의 증언은 전세밖에 없죠. 그럼 갑은 가서 요 을의 등기 지울 거예요. 을의 등기 지우면 병의 등기에는 이게 직권 말소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표 사건 딱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문장도 이제 시험에 매년 뜨는 지문입니다. 이제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등기다. 이렇게 이제 편해요. 됐고. 그래서 비교해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끄트머리 3개 묶으세요. 대지권 뜻의 등기, 지역권 뜻의 등기, 추가적 공담보 뜻의 등기. 여기서 묶어놓고 무슨 뜻의 등기는 어떻게 등기한다? 이거 이제 대부분 직권, 대부분. 모두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만큼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파트 이제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원칙은 신청이고요. 촉탁 등기와 직권 등기는 종류를 한번 쭉 보셔야 돼. 종류를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법원의 명령은 얘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의 신청했을 때. 그래서 요 파트는 필요 없습니다. 되고.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문제가 또 이제 별도로 또 따로 뽑아놨어요. 책을 보니까. 자, 그래서 자, 일단 118페이지 보시고, 그래서 이제 자, 그 대표 유형 하나 딱 보시죠. 자, 간공서의 촉탁. 작년도 기출 문제예요. 자, 촉탁 틀린 것은 118페이지. 1번 간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록과 대장에 부합한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촉탁은 수리할 수 없다. 자, 촉탁 등기 딱 들어왔는데 등기부가 되면서 표시가 불일치해요. 미등기는 이제 받아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받아줍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정답은 1번. 얘기 원문을 그대로 시험 냈어요. 이렇게 이제 됐고. 2번도 보세요. 자, 간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촉탁도 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원래 등기는 출석을 해야죠. 촉탁은 믿을 수 있으니까 우편도 받아주겠다 그 말입니다. 우편. 3번. 자, 등기 의무자인 간공서가 권리자 청구에 의해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 뭔가 이유. 촉탁 등기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죠. 그럼 믿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이제 등기필 정보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한 거지 이제. 그래서 우리 흔히 그렇게 해요. 저 촉탁 등기는 서면주의 예외라 불러요. 서면주의 예외. 왜냐하면 촉탁 등기 믿을 수 있죠.
서류가 되게 완화돼 있어요. 그래서 촉탁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 주소 증명 정보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됐고요. 이렇게 되고. 4번 자, 등기 권리자인 감공소가 부동산의 거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있는 경우라도 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 얘기입니다. 뭔가면 감공소가 촉탁 등기 안 하고요. 상대방이랑 공동 신청하면 그 등기 받아줘요 말아요. 공동이 원칙이죠? 막을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제 원칙 됐고. 그다음 이제 5번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자, 무슨 이제 촉탁도 신청주의죠.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게 촉탁 등기 해야 되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요. 그때는 뭘 준용한다? 신청주의를 준용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 유형 그 문제는 그냥 저형적인 문제 스타일이에요. 얘기로 그대로 옮겨놓은 케이스고. 자, 1번 가보시죠. 자, 등기 신청. 자, 틀린 것은 1번. 자, 등기 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딱 자르고 이제 공유물을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 신청한다. 줄 준 거 주세요. 첫 번째 줄. 자,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 여기 이행 판결이에요. 왜 이렇게 주죠?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한다. 그 판결은 무슨 판결? 그건 이행 판결 그 말입니다. 되고 이렇게 됐고. 또 이제 그다음 이제 공유물 분할. 요것도 공동 단독. 이것도 이제 단독 신청 이렇게 되고 이제. 자, 2번. 자, 방문 신청에 의한 등기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를 출석하여 이를 신청해야 한다. 방문 신청이니까 뭐 해야 돼요? 출석해라 그 말이고 이제. 3번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신청 또는 감공소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이게 신청주의예요. 그래서 신청주의는 두 가지. 뭐와 뭐가 있다? 당사자 신청과 감공소의 촉탁 이렇게 나오죠. 이제 되고. 4번 종중, 문중 그 밖에 대표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 사단이나 재단을 권리자 또는 의무자로 한다. 자, 우리는요 비법인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등기할 수 있다. 좀 이따 나올 건데 이렇게 했어요. 현재 등기 신청 적격 누구에게 인정한다? 세 가지. 자연인이 있고 법인이 있고 비법인 사단재단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보세요. 그때 비법인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 신청을 하는 거죠. 이제 주의하셔야 되죠. 여기서. 자, 5번. 자, 상소, 법인 합병 그 밖에 대법원 기초로 정하는 포괄 승계에 따른 등기는 공동 신청해야 한다. 자, 상속이나 법인 합병 요거는 공동 단독 단독 신청 그래야죠. 이렇게 이제. 됐고 그럼 2번은 또 좀 다른 문제인데 자, 칠판 잠깐 책 잠깐 펴 주시죠. 요건 어딘가 하면 쭉 넘어가서 자, 등기 신청 형태에 관한 신청 의무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서브노트는 이제 87페이지 87 봐주시고 자, 등기 신청 의무. 자, 다시요. 원래 등기는 신청주의죠. 신청주의란 말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 그럼 뭔가 하면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등기를 잘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 등기 의무를 정했죠. 의무정입니다. 의무정이고 다시 의무정은 이제 법률이 두 가지. 첫 번째 이제 뭐가 있다? 부등법이 있고 부특법이 있다. 첫 번째 부등법. 자, 부등법에는 어떤 등기 의무가 있어요? 토지 표시와 건물의 표시. 얼마 이내 신청한다? 1개월 이내 신청한다 그랬고. 과태료 있다 없다? 과태료 없다.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됐고. 자, 87페이지 87. 두 번째 부특법. 부특법에는 소유권 등기 의무가 있죠. 자, 소유권 등기 의무고 현재 부특법상 소유권 등기는 얼마 이내에 신청한다? 60일 나와 있고 60일인데 이제 이 파트는 기산점을 잘 보셔야 돼. 첫 번째요. 이제 소유권 이전에서 쌍무 계약은 60일인데 언제부터? 요 이제 반대급 부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또 그렇게 해요. 잔금 지급일로부터. 이렇게 했고. 두 번째 편무 계약. 편무계 60일인데 언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점 중요합니다. 기산점. 됐고. 그다음 이제 또 보세요. 소유권 보존은 이제 이 케이스예요. 내가 건물을 처음 지었죠. 그럼 나는요. 등기해야 소유자, 등기 안 해도 소유자. 안 해도. 그래서 중요한 게 소유권 보존은 원칙 의무가 없어요. 어째 내가 건물을 지었고
그러니까 안 해도 소유자죠. 근데 올 때가 미등기 전매할 때 그때 의무가 나옵니다. 이제 자, 이제 그림 보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야죠. 이제 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할 수 있었어요. 여기죠. 계약 전에 등기할 수 있었으면 언제부터?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는 줘야 한다? 60일은 줘야 되니까. 두 번째는 계약한 후에 등기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여기죠. 이제 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할 수 있게 됐다. 이때는 언제부터? 등기를 신청된 날로부터. 이렇게 이제.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 기산점을 저기 그림으로 보셔야 돼. 자, 다시 그림 보세요. 자, 계약 전에 등기할 수 있었으면 언제부터?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이렇게 하고. 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됐으면 언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렇게 이제. 기산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산점.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문제 거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파트는 현재 의무장 여기는 25회 시험 나오고 지금 조용해요. 올해 하나 이제 뜰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그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신청 의무 별표 3개 다 쳐놨죠? 다 이제 꼭 보셔야 되고. 자,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2번. 자, 부특법상 등기 신청 의무. 자, 옳은 것. 자, 1번. 자, 을의 토지에 대해서 부담 없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갑은 토지를 인도하던 날로부터 60일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자, 증여 줄긋고. 이 증여는 편무계약이죠. 언제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인도받은 날이 아니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자, 그 다음 이제 2번, 3번은 한번 들어보시고 외우지는 마세요. 자, 2번 보세요. 자, 을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 병에게 매도하려면, 자, 보세요. 이제 잔금 지급 전에 매도합니다. 자, 갑은 병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 먼저 갑명의로 소유권을 신청해야 한다. 그지? 줄긋게 여기서 이제 보세요. 잔금 지급 전 매도하는 경우죠. 여기 이제 보세요. 기산일을요. 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고 갑은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계약 체결이 아니고 갑은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내. 이제 갑 앞으로 등기하고 그 다음 처분해라 그 말입니다. 그때. 그 다음 이제 3번. 자, 을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 지급 전 또 줄긋고 잔금 지급 전 병에게 매수인 지위를 이전하는 경우. 자, 줄긋으세요. 매수인 지위의 이전. 이건 다른 개념이죠. 그때는 보세요. 자, 갑은 먼저 갑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이게 아니고 이때는 직접 병명의로 소유권 등기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 지위를 양도할 때 이렇게 이제 그게 편해요. 그래서 2, 3은 묶어놓으시고 그 두 개는 우리 시험하고는 좀 거리 멀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읽어보시고 또 외우지는 마시고. 그럼 4번. 자, 갑이 자기 소유 건물을 보존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자, 보세요. 자, 등기할 수 있었는데 등기 안 하고 계약을 체결했네요. 그때 이제 자, 갑은 등기할 수 있었던 날로부터 60일 내. 60일 내가 이제 언제부터? 자, 여기죠. 계약 전에 등기할 수 있었으면 언제부터?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이렇게 와야지 이제. 여기. 그래서 등기할 수 있었던 날이 아니고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제. 5번. 자, 을의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갑이 잔금을 지급한 후 병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려면 먼저 누구 명의로? 갑 명의로 등기하고 그 다음 이제 병과 계약해야 되겠죠. 원칙 조항이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그 2번 문제에서 2번과 3번은 외우지는 마세요. 이제 우리 시험은 어차피 이제 1번, 4번, 5번 정도에 이렇게 이제 되고.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 문제 넘어가 보시면. 자, 3번. 자, 부특법상 소유권 등기 틀린 것은 1번. 자, 매매계약 등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반 당사자가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내 소유권을 신청한다. 자, 줄그세요.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이게 무슨 계약?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언제부터? 그렇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제 되고 줄거놓고. 2번. 자, 부담 없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기를 신청해야 한다. 자, 증여계약은 편무계약이죠. 편무계약은 언제? 이제 여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이제.
기산점이 좀 어려워요. 자꾸 확인하세요. 기산점 이렇게 이제. 3번 소유권 분유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일하지 않고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자 보세요. 등기하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등기할 수 있었죠? 그때 이제 자 밑 확인 증여 계약 체결일이 보존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일이다. 여기죠. 계약 등기할 수 있었으면 언제부터? 이제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이렇게 되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청구를 양도하여도 당연히 양도행위 사업적 효력이 부정된 것은 아니다. 자, 등기 안 하고 처분을 해도 계약 자체는 유효한 거죠. 5번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등기성의 기산일은 계약서상의 이행기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할 신청 의무를 부여된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이때는 언제부터? 그렇지. 반대급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이렇게 와야지.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계약서상의 이행기가 아니고 반대급 비행이 완료된 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자꾸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요 문제가 지금 현재 없어요. 자, 다시 자르세요. 등기 의무는 잘라요. 부등법, 부특법. 첫 번째, 부등법에는 어떤 등기 의무가 있다? 표시의 등기. 얼마 이내? 1개월. 가태료는 없다. 하나 나와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부특법, 소유권 등기해야죠. 자, 첫 번째, 이전에서 쌍무 계약은 60일인데 언제부터? 반대급 비행이 완료된 날. 실제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잔금 지급한 날로부터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두 번째, 편무 계약은 60일인데 언제부터? 이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되고. 또 두 번째는 또 소유권 보존은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원칙은 신청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원칙은 없어요, 없고.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걸 이제 미등기 전매할 때, 자 이제 보세요. 계약 전에 등기할 수 있었으면 언제부터?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하고 이제 두 번째는 자 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할 수 있게 됐으면 언제부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로부터. 이렇게 이제 기산점이 어렵습니다. 잡으셔야 되지. 그래서 일단 올해 하나 문제가 이제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문제 4번도 한번 볼게요. 4번. 자, 감공소 촉탁. 자, 틀린 것은 1번 방문 신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촉탁한 경우 우편에서도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자, 방문 신청이죠. 우편도 되고. 2번 감공소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촉탁이 하지 아니하고 의무자와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자, 촉탁 등기 안 하고 상대방이랑 공동 신청하면 그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준다 그 말이고. 3번 감공소가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X죠. 자, 기억하세요. 촉탁에 의한 등기는 소면주의 예외. 서류화 되게 완화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이렇게 하세요. 촉탁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 인감 증명, 주소 증명 정보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고. 답은 3번이고 4번도 자, 매각 또는 공매 처분에 따라 감공소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 제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제 됐고. 또 5번도 감공소가 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록과 대장에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촉탁은 수리하여야 한다. 제일 이제 유명한 지문이에요. 기억하세요. 이제 감공소 촉탁 등기인데 등기부와 대장에서 표시가 불일치하면 이 등기는 받아주자 말자? 받아준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일단 앞에서 이거 네 가지 딱 보셔야 되고요. 그걸 같이 보셔야 돼요. 심지어 의무조항까지 같이 되고. 자, 그다음 2절에 이제 등기신청 행위라고 돼 있죠. 이 파트가 이제 우리 그 문제예요. 우리 흔히 말하던 등기 신청 적격에 관한 문제. 적격이고. 자, 한번 확인만 할게요. 자, 적격 파트인데 우리 서브노트는 자, 이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3장 그 앞에서 이제 여기 자, 81페이지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기 신청 적격. 자, 이제 요건 다 이제 알고 있어요. 현재 우리는 등기 신청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그렇죠.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비법인 사안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 요거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해야죠. 결론만 한번 볼게요. 자연인은 등기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자명이나 태아명의는 등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이제. 또 법인인데 법인은 우리가 공법인, 사법인 자를 수 있죠. 그럼 이제 기억하세요. 공법인 대표는 누구? 공법인? 국가나 지자체. 그럼 또
지자체는 시군구까지 읍면 이동까지. 시군구죠? 그럼 이제 원칙 읍면적 명의는 등기할 수가 없고 없다가 원칙이죠. 예외가 있죠. 리나 동은 언제? 비법인 사단 구성하면 등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지. 또 됐고. 또한 이제 학교 명의는 등기할 수가 없고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학교의 재단 법인 명의로 이렇게 있고. 요거 제일 중요하죠. 현재요. 민법상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 현재 민법상 조합의 예가 뭐가 있다? 뭐 그게잖아요. 동업 계약. 그럼 뭔가면 계약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민법상 조합에 등기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그때 이제 조합원 전원의 합의로 등기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제 조합 명의가 아니고 조합원 전원 명의로 이렇게 나오고 이제 또 그다음 이제 비법인 사단재단. 우리는 비법인 사단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문제는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적격 파트. 그래서 이제 여기서 노란 글씨를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단골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고. 자, 확인 한번 하겠고요. 자, 문제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121 대표 유형 보시면 되고. 자, 대표 유형. 자, 등기법상 등기의 당사 능력. 자, 틀린 것은 돼 있고요. 자, 1번 법인인 사단은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죠. 됐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기억하세요. 자, 누구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렇게 해야 돼 이제. 그게 의외로 속아요. 장난치면. 2번 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해서 그럼 이제 등기가 필요하면 어떻게 등기한다? 학교의 재단 법인 명의로 해야죠. 되고. 3번 행정조직인 읍면은 등기에 당사 능력이 없다? 그렇죠. 자, 읍면 명의로 등기할 수는 없고. 근데 예외가 이제 리동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죠. 리동이 언제?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면 이 말이 와야죠. 이제 되고. 4번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 수령을 할 수가 있다. 자, 보세요. 민법상 조합은 적격이 없죠. 문제는 뭔가 하면 얘들은요.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채무자도 못 돼. 아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래서 4번이 X예요. 잠시 다시 보세요. 우리 수업에서 이렇게 했어요. 민법상 조합은 자, 얘를 이렇게 들었어요. 이제 갑이랑 을이랑 병이랑 셋이 모였다. 이렇게 이제 야 우리 1억씩 내가지고 3억 모아 사업하자. 약속을 딱 하죠. 약속이 민법상 조합이에요. 그 뭔가 하면 약속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법상 조합으로 등기할 수가 없다가 돼야죠. 또 하나 포인트 뭔가 하면요. 그럼 보세요. 그럼 얘들은요.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는 될 수 있다 없다? 채무자도 안 돼요. 왜? 아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4번 지문 즐겨뜨는 지문이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꼭 아셔야 돼. 그래서 민법상 조합 줄 긋고 자,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채무자도 못 됩니다. 아무 실체가 없기 때문에 됐고. 5번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에 제약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고 명의 될 수가 있다. 자, 좀 우리가 이렇게 했어요. 자연인 그랬죠? 자연인이니까 외국인은 포함 제외. 포함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다음 5번은 나중에 한번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별 문제 없고요. 5번은 넘어가시고. 그다음 6번. 6번은 또 좀 색다른 문제예요. 그거 하세요. 등기 청구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을이 갑에게 대금을 줬다. 그럼 이제 보세요. 그럼 매매대 줬으니까 을이 갑에게 이제 얘 그만 등기 넘겨 요구할 수 있죠. 을이 갑에게 등기 요구하는 권리. 요게 무슨 권리? 요게 등기 청구권 그 말이 되겠죠. 이제 되고. 그래서 그 청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번. 자, 등기 청구권은 사인이 다른 사인에게 등기의 신청을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업상 권리이다. 자, 등기를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2번. 등기 청구권은 단독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보세요.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굳이 을이 갑에게
등기에 줘 요구할 필요가 없지. 이건 이제 공동신청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공동신청이 되고. 2번. 자, 3번에 등기 청구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은 결국 청구권이 성질이 물권인가 채권인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별 의미 없는 질문이에요. 읽으시면 되고. 4번. 자,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에게만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인수청구권이라고 하여 의무자에게도 존재한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자, 이거 어때요? 자,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문제요. 아무리 기다려도요. 우리 등기를 안 해요. 우리 등기 안 하면 세금은 누구한테 나와요? 갑한테. 그럼 갑이율한테. 야, 내 등기 받아가라 그래야죠? 내 등기 받아가라. 무슨 권리? 그렇지. 그게 이제 등기 인수청구권. 인수청구권은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대부분 청구권은 우리 갑에게 행사했죠. 인수청구권은 누군가면 의무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권리. 이게 이제 인수청구권입니다. 인수란 말이지 받아라 그 말이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뜻입니다. 5번. 자,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란 청구권 행사하는 자를 말하고, 자, 의무자란 등기 청구권에 기해서 의무를 부담한 자를 말한다. 실체법상이에요. 실체법은 이제 뭐에 따른 분류? 등기 청구권에 관한 문제. 그럼 여기서 이렇게 했죠. 이제 의리갑에게 야 등기 넘겨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의리 생각했으니까 의리 뭐다?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 그 말이고, 갑이 뭐다? 이제 실체법상의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게요. 실체법은 뭐에 따른 분류? 등기 청구권에 따른 문제 이렇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6번은 그냥 읽어오시면 되고요. 6번 파트가 우리 시험에 출제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용어 뜻만 아시면 돼.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요거 기하세요. 등기 인수청구권이 있다. 요 명치 한 문제 보시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 7번. 자, 7번에서 이제 자, 부동산 등기 틀린 것은 난이도가 상이에요. 못 참지 또 봐야지. 1번. 같은 지번 위에 한 개 홀만 있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록에 표제부에 건물 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자, 이거요. 한 개 토지에 건물이 한 개 있어요. 그럼 굳이 건물 번호 적을 필요는 없다 그 말이죠. 1필의 토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1필의 토지에 이제 수동에 건물 쓸 때 그때 건물 번호가 필요하겠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2번. 갑소유로 등기된 토지에 설정된 을명의의 근저당권을 병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의무자는 을이다? 자, 보세요. 갑소유 토지에 을명의로 저당권이 됐죠. 근데 을이 병한테 저당권을 넘긴대요. 저당권 이전. 그럼 이제 권리자는 누구? 병이 되겠죠. 의무자는 을. 그 얘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예요. 다시 저당권을 넘긴다 그 말이고. 3번. 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자, 갑이 단독 상속인 병은 등기 의무자로서 갑과 을의 매매를 원인하여 갑으로부터 을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 한 단어로 뭐라 부르죠? 그렇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그래서 명치하시면 돼. 포괄 승계인. 이거 좀 더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 대표자에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그 대표자를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자, 보세요. 우리는 비법인 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비법인 재단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 대표자나 관리인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제. 자, 4번이 X고 5번. 간공서가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 권리자 청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공매 처분이 난 권리 이전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줄 좀 거주세요.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자, 보세요. 내가 물건을 공매나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럼 내 명의로 등기를 그 법원에서 간공서가 직접 해주나요? 그렇죠. 내가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면 이제 거기서 촉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그래서 지난달에 어떤 분이 저한테 자랑을 하러 왔어요. 제가 경매를 받아가지고요. 등기를 무려 5년 동안 안 했대요. 막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경매 받았죠? 그러면 촉탁이 법원이 바로 해줘요? 안 해줘. 내가 신청해야 돼요. 내가 뭐 자랑거리예요, 그게? 그랬더니 자기는 그런 거 잘 안 한대요, 등기를. 그거 좋은 거 나쁜 거예요. 그거 장기 미등기라 가지고요, 과태료 때려 맞습니다. 한 30%쯤 떨어집니다. 과태료가 그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또 약을 좀 올려야 되겠죠? 한마디 해야지. 그래서 장기 미등기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요? 이래요.
쭉 하지 마세요. 한 10년 지나면 뺏겨요. 10년 지나면 가태로 다 뜯기고 나면 남는 한 개도 없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이래요. 그래서 그냥 장기 미등이가 버티고 계시라고 괜찮아요. 그랬더니 사람이 순간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원래 그 뭐 등기 원래 해주지는 않아요. 내가 이제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촉탁이 다시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시험 지문에 공매나 경매가 뜨면 다 어떻게 등기한다? 촉탁인데 촉탁도 내가 신청을 해야 촉탁 해준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조항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거 보시고 5번 지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권리자 청구를 받으면 그 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됐고 8번 마저 보고 8번 자 등기 신청 틀린 것은 1번 자 법인이나 인사단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 사단을 의무자로 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비법인 사단 의무자 될 수가 있죠? 되고 2번 자 근저당권 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는 임의 경우에 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 상속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자, 뭔가 한번 보세요. 이제 갑의 토지가 이제 담보로 딱 제공이 됐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제 보세요. 저당회도 했는데 갑이 사망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갑의 명의는 부동산을 바로 경매는 못 집어넣죠. 그때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법원에 어디서 이제 갑의 명의를 바꿔놓고 상속인 명의로 그 후에 경매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2번이 그 말이에요. 자, 근저 설정자가 사망했을 때. 그래서 이제 고태 상속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2번도 최근에 시험에 조금씩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이제. 3번 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등기할 수 있어도 저당권자로는 등기하지 못한다. 자 보세요. 민법상 조합은 채무자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기억하셔야 돼. 민법상 조합에 얘는 뭐가 있다? 동업 계약. 계약인가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도 못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주요 지문이에요. 3번이고 4번 자, 등기는 등기한의 직권에 의해 말소된 경우 당사자가 등기한의 직권 발송을 촉구하는 의미로서 회복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거예요. 지금 등기한이 등기를 직권 발송 시켰습니다. 나중 봤더니 직권 발송가 잘못됐어요. 그럼 회복은 누가 해줘야 돼? 법원이 해줘야죠. 법원이 안 해주면 어떡해요? 그때 이제 내가 이제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의미가 거기에요.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그 말입니다. 이제. 원래는 직권 등인데 안 해주니까 신청도 가능하다. 그때. 5번 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별도로 검인을 할 필요가 없다. 자, 거래가액 신고 줄 읽어주시고 이게 그거예요.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을 받았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을 받았다. 그럼 별도로 검인은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되겠죠. 여기가 이제 앞에가 지금 되게 막 문제를 막 종합적으로 막 만들어놨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조금 문제가 좀 그래요. 자 9번도 마저 보시고 자 9번까지 풀고 쉴게요. 자 틀린 것은 돼 있고 1번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 신청할 수 없으나 딱 자르고 여기까지는 맞죠? 그 다음에 착오로 학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등기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신청할 수가 있다. 자 그럼 무슨 문제요? 학교 명의로 등기가 딱 됐어요. 그럼 그 등기는 무슨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29조 2호 위반이에요. 원래 학교 명의로 등기가 없으니까 처음부터. 그럼 이건 절대무효죠? 절대무효가 발견되면 직원화시키는 거지. 그 등기 신청할 수는 없다. 돼야죠 이제. 1번 이제 그 뒷달라. 자 착오로 등기된 경우에도 그 등기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요. 신청할 수 없다가 돼야지. 자 2번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부등기를 한 경우 청산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청산등기가 맞춰진 청산법인의 등기를 제출해야 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2번 지우세요.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 나올 질문이 아니야. 3번 민법상 조합은 권리액이 없으므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저당등기를 할 수 없다. 자, 민법상 조합은 저당권 등기할 때 채무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채무자도 안 된다. 저 최근 자꾸 나온 지문입니다. 4번 독리와 같은 자연 불확은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의사결정기관인 마을총회와 집행기관으로서 마을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 활동하는 조직을 볼 수 있는 경우 여기가 이제 비법인 사단을 구성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비법인 사단이니까 독립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되는 거죠.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문장이에요. 요 문장의 원문이 그 문장이에요. 리동이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면 등기할 수가 있다. 근데 원문이 그거예요. 4번 지문.
5번 외국인도 법령이나 조약에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 신청하고 명의될 수가 있다. 됐고 이제 그래서 보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요거 이제 기억하세요. 이제 우리 현에서 가장 단골 문제예요. 5파트 이제 다시 정리. 현행법상 적격은 누구에게 인정한다? 자연인과 법인. 또 하나 이제 비법인 사안자다. 요 세 개 이제 포함되는 거 아니 잘라 보셔야 되겠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다음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